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우리가 확률 파트로 넘어왔는데, 확률 파트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 순열조합 부분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경험상 순열과 조합이 점수가 만약에 뭐 안 좋다 하면은 확률 점수도 안 좋고, 순열조합이 좋다 성적이 그러면은 확률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확률의 기본 베이스가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순열 조합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순열 조합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순열 조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들을 다시 좀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처음에 확률을 배울 때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 1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만 용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익숙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용어부터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에 처음 들어오면 시행, 표본공간, 근원사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시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계속 그냥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주사위는 계속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조건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우리가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3이 나올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시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공간은 어떤 걸 표본공간이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촬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쓰기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써놨는데, 표본공간은 어떤 게 표본공간이라고 하냐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모아둔 거예요. 시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 그거밖에 없죠. 그죠? 그게 이제 표본공간이라는 거고, 우리가 1이 나왔을 때를 근원사건, 2가 나왔을 때도 근원사건, 3이 나왔을 때도 근원사건, 그러니까 각각 한 개를 우리가 근원사건이라고 해요. 그게 지금 용어의 설명의 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는요 1, 2, 3, 4, 5, 6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이 나왔다고 쳐요. 아니 3을 원한다고 쳐요. 주사위 던졌을 때 3이 나오는 거. 그러면 그랬을 때 6분의 3이죠. 6분의 3. 6분의 3이란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6분의 1이죠. 총 6가지 종류들 중에서 3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죠. 예. 그러니까 6개 중에서 1개가 나오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주사위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거짓말을 쳤는데 엄마한테 들킬 확률. 그런 거는 이제 확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동일하게 놓고 계속 반복 시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냥 전체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엄마한테 들킨다 안 들킨다 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다르니까 그거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시행이랑 표본공간이랑 근원사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1이 나올 확률이 주사위 던졌을 때 6분의 1이에요.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에요. 그죠?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사건 A라고 한다고 치면, 이제 P가 이게 확률이 프로버빌리티인데, 우리말로 만약에 조금 더 번역을 하자고 하면 가능성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가능성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PA라고 하면요, 만약에 1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1이 나오는 사건을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라고 하면
PA는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표본 공간의 개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 6개가 나오죠. 표본 공간의 개수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건이 아까 전에 예를 든다고 하면 1이 나오는 사건이 몇 개입니까? 라고 그러면 1개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물론 요런 것들은 기호는 기억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예시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한 개 주사위가 있는데요. 예시입니다.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될 확률을 구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와 순열조합이랑 뭐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우의 수와 순열조합에서는 주사위를 2개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가 경우의 수고요. 확률은 어떻게 할 때 10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확률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주사위를 2번 던졌다고 치면 일단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은 제가 표를 그려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성적이 제가 봤을 때 한 문과 기준으로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뭐가 문제냐면 표 그리는 것도 귀찮아요. 자기가 성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든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표 그리기 귀찮아서 안 그릴래요. 수학이 싫어요. 이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표만 그리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안 그리냐는 거죠. 꼭 그리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만 그리는 게 아니고 저도 문제 풀 때 그리고요. 그렇게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도 주사위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그리고 봅니다. 그러니까 귀찮아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 귀찮아해. 근데 왜 그 그래프를 안 그리냐면은 귀찮아서 안 그린다고 해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요. 그래프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계속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주사위를 첫 번째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졌을 때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던졌을 때라고 일단 제가 나누고 나오는 모든 근원 사건들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표본 공간들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각각으로 따지면 근원 사건이고 전체로 보면 표본 공간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1 더해지면 얼마입니까? 2가 나오고요. 3이 나오고 쭉쭉 이어지면 되는 거죠. 이게 왜 6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3, 4, 5, 6, 7, 8. 그 다음에 4, 5, 6, 7, 8, 9. 5, 6, 7, 8, 9, 10. 6, 7, 8, 9, 10, 11. 그 다음에 7, 8, 9, 10, 11, 12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경우가 다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게, 보세요. 합이라고 했으니까, 합으로 나온 애들이 이렇게 있죠. 36가지가 있죠. 36가지? 중복되는 거 일단 다 포함한다고 하고, 총 36개가 있어요. 그런데, 총 이제 표본 공간은 36개예요. 중복을 다 지금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이 될 확률이라 했죠. 10이 되는 애들은 몇 개밖에 없습니까?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요게 확률이라는 거죠. 약분이 되면은 얼마 될 거냐면 1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경우의 수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면 경우의 수는 10이 몇 개 나오니?
합이 10인 게 몇 개 나오니가 나오는 게 경우의 수일 거고, 그러니까 46, 64, 55 세 가지가 나와 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고요. 확률은 이게 전체에서 3개가 나와. 근데 전체가 몇 개냐면 36개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확률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던집니다. 주사위 2개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 6의 배수가 1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은 두 눈의 수의 합까지가 뭐가 되냐면 전체 근원 사건이죠.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나올 확률, 6의 배수라고 딱 정해줬죠.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은 두 눈의 수의 합이라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항상 무조건 깔고 가는 건 지금 36이겠죠. 6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6이 나오는 거랑 12가 나오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합이. 그럼 6이 나오는 걸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 다음에 12가 나오는 거 6.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둘게. 아까 문제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총 7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약분을 시키면. 계속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를 그리면 이게 한 방에 나오거든요. 찾기가 쉽거든요. 저만 표를 그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들은 머리에서 표가 스스로 그려진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순열과 조합 합쳐져서 나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확률이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왜냐면 더 이상 내용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내용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학습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남학생 5명이 있었고 남학생 5명이 있습니다. 자, 할게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이 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를 이제 2명의 대표를 뽑아요. 대표 2명 뽑아요. 그때 이제 이런 거 구하는 거야. 대표 2명 뽑을 건데 남자 1명이랑 여자 1명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총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그럼 8명 중에서 대표를 뽑는 방법이 얼마냐면 8C라고 하죠. 왜냐면 대표 2명은 순서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반장, 부반장이라고 하면 순서가 있으니까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대표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C가 들어갑니다. 컨비네이션이 들어갑니다.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어떻게 뽑으래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되라고 했었죠. 그럼 남자 봐보세요. 남자 5명 중에서 이 전체입니다. 전체. 그 다음에 꼭 남자 1명, 여자 1명이 돼야 되니까 남자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뽑으면 됩니까? 여자 3명 중에서 1명을 뽑으면 이렇게 뽑아버리면 남자 1명이랑 여자 1명이 뽑혀버리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3시 1 곱하기 5시 1이 돼도 됩니다. 어차피 연속해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게 고배 법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전체 사건이 얼마였냐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8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게 8시2였는데 그 중에서 요게 특정 사건이었죠. 답은 15였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그러면 얘만 좀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8, 7, 2니까 7, 28. 28분의 15가 답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확률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도 그렇고요. 제 설명도 그럴 거고 생각보다 양은 작아요. 이론 내용은. 그런데 문제는 얼마든지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의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구분하는 걸 이번 수업을 통해서만 모든 걸 다 습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경험치를 쌓으셔야 돼요. 경험치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